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달인입니다. 저는 32살 여성입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비밀로 하고 싶지만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솔직한 의견과 판단을 듣고자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존슨 36세 남성을 찾아보세요. 저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공유된 꿈을 통해 관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서로의 꿈을 꾸고 모든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혼했고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존슨은 평판이 좋은 기관 중 한 곳에서 HR로 일했습니다. 저는 또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자로 일했으며 온라인 의류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달 청구서가 들어있는 공동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 다 은행 계좌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2년 후 존슨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된 그는 자신의 매니저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저분해졌고 나중에 해고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와 나 자신에게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두 사람 사이에 나누어졌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직 상태이므로 청구서를 전액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의 요청에 겸손히 동의하고 가족의 가장 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존슨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곧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스타트업 자본을 거의 낭비할 뻔했지만 극복할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정적 문제는 거의 6개월. 실직 상태였던 존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에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 사업이 잘 알려져 있고 은행도 잘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곧 갚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수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을 찾을 수. 그는 내가 대출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가한 일련의 압력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가 말한 대로 했고 그는 곧 더 많은 돈을 벌기를 희망하면서 해당 온라인 사업에 돈을 투자했지만 내가 존슨에게 물을 때마다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는 실질적인 대답 없이 나를 쳐다볼 뿐이었고 때로는 주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행동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질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화를 내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탁을 하고 내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와우 내 일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했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때문에 즉시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존슨은 이자를 언급하지 않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존슨이 나중에 나에게 온라인 사업이 사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슨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불행할 수 있겠는가? 잘 그에게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물었지만 그는 전혀 몰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다시 저축을 진심으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페이스북 피드를 바쁘게 스크롤하다가 여기 진짜 거래가 있습니다. 친구의 제안이 떴습니다.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는 존슨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궁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기 엄마가 가족 사진을 보고 게시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본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과 사진을 보여준 후에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모든 설명은 나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존슨은 자신이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기를 만들기 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나의 바람에 항상 반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했습니다. 그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아기 엄마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돈을 낭비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즉시 존슨에게 더러운 뺨을 쳤습니다. 존슨은 내가 단지 좋은 아내였을 뿐인 힘든 방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와 나는 그가 배은망덕하고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결혼 생활은 끝났으며 결국 이혼 서류를 원한다고 말했을. 그가 많은 아기 엄마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 아기 엄마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나머지 돈을 지불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할 용기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우리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른바 아기 엄마를 데리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존슨은 불합리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동안 바보였으며 계속해서 바보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변호사가 가져온 이혼 서류와 나는 그에게 빨리 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트와 존슨의 호의를 희생했지만 그가 나에게 잘못 돈을 갚은 후 결혼을 끝내기 위해 이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기 엄마가 더 이상 우리 결혼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기 엄마에게 갚아야 한다고 제안하려면 여러분의 의견과 솔직한 판단을 공유해 주세요. 읽어보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업데이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저는 귀하의 의견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존슨은 제가 그에게 송달한 이혼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저는 제 마음은 꾸며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내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밀을 갚을 때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신은 곧 전 남편이 될 이 아니군요. 남편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이고 도둑입니다. 그는 당신이 준 돈을 다른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말은 결국 그가 당신 음식을 먹여주고 청구서를 지불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 엄마가 저를 위해 이혼을 보장해 주셨어요. 인생에서 이런 남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이런 남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고소하세요. 이야기 2 내 여자친구 23세 여자와 나 24세 남자는 어제 막 함께 이사했다. 나는 이사하기 전에 그녀가 룸메이트와 함께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룸메이트가 내가 엄청나게 작은 독신 아파트에 살았던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구가 절반만 갖춰져 있었다. 스타일 스튜디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퀸 사이즈 침대, 그녀가 싫어하는 소파와 TV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제 침대와 침대 틀은 그대로 두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재입고하기 위해 이케아에 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매우 신났습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우리 카트 전체를 가구, 주방 및 욕실 물건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물건에 대한 내 의견을 묻고 있었고 나는 기꺼이 그것을 제공했지만 청구서가 꽤 빨리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가 본 것만큼 많은 물건을 얻었습니다. 욕실 깔개 비누 디스펜서 서랍장 같은 건 무의미한데 그녀는 침대 옆에 어울리는 침대 옆 탁자를 두 번째로 갖고 있고 아파트에 쓸 침실에 하나, 거실에 거대한 깔개 2개를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중 일부는 더 많았고 결국 카드 2장을 가득 갖게 되었고 체크아웃하기 전에 그녀는 아마존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말했고 나는 정말로 충격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체크아웃하러 갔고 총액이 거의 1,000달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는
계산서를 2장의 카드로 절반씩 나누어도 되는지 물었고 나는 겁에 질려 그녀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빨리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 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고 약 5분 동안 논쟁하고 버틴 후에 물건의 절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1시간. 집에서 나와 논쟁을 벌였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싸구려 바보라고 불린 후 묵묵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댓글을 많이 읽은 후 업데이트된 내가 여기 멍청입니까? 내 여자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절반 동안 제거했지만 지금은 내 여자 친구가 이 게시물을 아닌 틱택에서 봤기 때문에 현재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소통이 잘못됐나 봐. 너희 둘은 이케아에 가기 전에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어. 카드가 계속 쌓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좀 멍청했어.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어. 전반적으로 계산대에서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를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번에는 의견을 좀 더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부 개발이 진행된 것은 저는 당신이 반드시 그런 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이케아로 떠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야 했어요. 나이 오류인 것 같아요. 둘 다 젊고 이전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둘 다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기대치가 분명히 달랐던 상황에서 당신은 2장의 전체 카드를 채우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것에 입력하는 멍청이입니다. 당신이 비용을 공유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그녀가 분명히 당신에게도 연락했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맙소사 당신이 공유 생활 공간에 대한 비용을 분할할 것이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정 물건을 즉시 구매하거나 전혀 구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금전 등록기에 묶인 다음 그녀에게 기여할 수 없고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태도가 멍청이로 만듭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버릴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인 $700이든 $1,400이든 이러한 기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절대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동안 그녀가 그녀의 기대를 전달하지 않거나 당신이 듣지 않는 것이 계산대에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 게임을 강화해야 할. 이야기 3제 여동생 15세와 저 19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같은 성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 요건은 한 학기 동안 노래를 5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아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5번이나 항상 줌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몇 가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가 입양한 자매이고 우리는 전혀 닮지 않았으며 그녀는 학급에서 단연 가장 어리며 학급은 2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다들 애기 같아 엄마 친구의 딸 안나 25도 수업에 있는데 엄마가 안나에게 내 동생을 지켜보고 괜찮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해서 안나도 내 친구 안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안나도 내 동생을 수업에 데려다 주곤 했어. 아기를 많이 낳아주고 사탕도 주고 수업 전에 밥 먹으러 데리고 나가고 모두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지 확인하고 화요일에 언니가 노래를 불렀고 있을 때 안나는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모두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겁이 나서 좋은 말만 하기 위해 내 여동생이 노래를 불렀고 짜증이 났고 그녀는 내내 내려다보며 가슴에 팔을 얹고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 노래를 2번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음악보다 앞서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음표의 절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녀를 위해 박수를 치고 코멘트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그녀에게 노래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아마도 다른 노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하세요. 그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전에 결국 울었고 안나는 나를 죽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나는 결국 그녀를 일찍 집으로 데려갔고 수업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옆으로 데려가서 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은 수업 전 무대에 없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집에 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연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소리 지르셨고 언니 공연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 방에서 30분 동안 울었다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인지 알고 싶었는데 몇 가지 댓글에 대해 당신은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당신은 그 경험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폭로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배우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실패하면 그녀를 밀어붙이는 대신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시도했을. 당신은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드백 지나치게 가혹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연주하는 것이 매우 용감했고 다음번에 긴장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리 심호흡을 하면 신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좋아하고 예를 들어 노래를 생각합니다. 제목은 이 노래보다 X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사람인가요? 제가 대학 수준에서 연극을 가르치는 규칙 1위는 제 수업과 제가 수강한 모든 공연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보류하지 않는 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매번 그 사람의 작업을 어김없이 존중하는 피드백은 아마도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다른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여동생을 괴롭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샤 피드백 아니면 두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교수의 일이고 안나는 여동생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는 동안 당신은 훨씬 더 것입니다.